자,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최경영 TV 오늘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시민보 기자 혹시 저도 뭐 KBS 출신인 거는 아실 테고 설마 시민보 기자가 KBS 출신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엊그제 네. 이재석 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재석 예, 기자가 예, 나왔어서 제 동기입니다. 동기. 예, 연이어서 네. 그 동기들이 좋네. 좋네. 훌륭한 기자들이 많네. 어? 그 동기 잘 뽑았네. 그 동기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아, 어쨌든 제 동기 중에 지금 아, 취재 현장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연차가 그래서 그런가? 네. 근데 이재석 기자와 시민보 기자를 뽑은 그 기수는 네. 괜찮네요. 훌륭하네. 정현주 사장님이 뽑아주셨어요. 아, 네. 역시 그렇군요. 예. 김건희 모녀 23억 벌었다. 예. 검찰 도이치 수사 기록을 지금 뉴스타파가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예, 법원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음, 정확히 말하면 이 베이비 사건입니다. 사실. 예, 욕설을 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돌려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잘 들어봐라. 예,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했다. 네. 라고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열 몇 시간 지나서. 그렇죠. 15시간 예, 지나서. 예,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된 거지. 사실은 대통령의 욕설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 그거 가지고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저널리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보도 가치가 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바이든 날리면으로 바꿔서 이게 허위냐 진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운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예. 가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이걸 보도했거든요. 다 있어. 그러니까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다 동의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자체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 사건인데 바이든 날리면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그리고 그것도 MBC만 딱 찍어서 한 놈만 죽이는 방법으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게다가 이걸 이런 사건 가지고 지금 재판정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게 본질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 이건 지로기마의 지로기마의 지로기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로기마의 지로기마다. 네, 너무 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법원이 또 이걸 MBC가 정정 보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정정 보도라는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반론 보도랑 두 가지가 정정 있습니다. 보도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 반론 보도는 기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 어. 그냥 기사에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더라. 음, 기자의 그 당사자는 이렇게 주장하더라라는 걸 한 줄 더 넣어준다는 그렇죠. 정도인데 어. 정정 보도는 우리 기사가 틀렸다. 잘못됐다. 예, 사실이 잘못했다. 아니다. 그렇죠. 어. 그걸 이제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예, 음성 분석가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모르겠다. 음, 그리고 이 베이비 이 XX 예, 이 강아지 이거는 확실히 들어가 있다. 네, 음성 분석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모르겠다는 게 감정의 결과입니다. 예. 근데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 무엇을 정정 보도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을?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라고, 바이든으로 예.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정정 보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점심을 먹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MBC가 이걸 예. 정정 보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정정 보도하지? 이 욕설 죄송합니다. 예. 이 발언을 예, 한 번 더 틀어주라는 재판부의 이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가? 그렇게 누가 주장하더라고요. 점심 먹다가. 아닌데 들었어요. 그걸 한 번 더 틀어줄 수도 없고 그걸 한쪽 자리로 그렇게 정정 보도 정정 문을 보도 읽어야 되는 문을 거죠. 읽어야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리고 원고 측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형식이랄지 이런 거 다 지정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 문항까지 다 이제 치열하게 서로 협상해서 예. 정하니까.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재판부 지금 동아일보랄지 한겨레는 이 문구가 안 나와 있는데 동아일보의 내용에 네.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국의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미국식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데요? 이게 네. 이 사건 재판부는 그간 MBC 측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명확히 입증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 어떤 네. 이게 지금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액추얼 멜리스 네. 실체적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를 음. 소송을 당하는 네. 언론사가 지는 게 아니고 음. 소송을 주로 하게 되는 기업이나 권력 너희들이 입증을 해라 그렇죠. 라는 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지금 예. 60년대 이후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체적으로 지금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김만배 그리고 네. 누구였죠? 신앙님. 예. 김만배 신앙님 사건으로 그 프레임이 전환돼 버린 부산저축은행 네. 부실 수사 의혹 사건, 그렇죠. 혹은 그 수사무마. 수사무마 예. 사건. 예. 거기에 당시에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이 네. 개입된 것 아닌가라는 그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한국일보도 보도했었고 한참 전에 한국일보 보도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스, 경향신문 뭐. 다 보도했었고 예. 뉴스타파가 그 상당히 이제 후반에 보도했는데 예. 김만배의 육성을 통해서 보도를 한 건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실체적으로 악의가 있어서 음. 이거 MBC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이기주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MBC 쪽에 네. 네. 그 네. 슬리퍼 신고 막 네. 네. 서로 간에 네. 공방을 네. 그날. 예. 그날 MBC가 악의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악- 말했어요. 예. 악의를 네. 가지고 이걸 허위 가짜 네. 뉴스를 퍼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확히 법적인 내용이거든요. 음. 악의를 가지고 뉴스타파도 네. 김만배와 누굽니까? 그렇죠. 저 신앙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저희 했다. 같은 경우는 대선에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예. 그 악의지. 네. 그걸 인용 보도한 저도 악의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엉클어져 버린 거죠. 지금 그 악의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네. 언론사에는 없어요. 미국 그렇죠. 헌법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까지 한 50년 정도의 법 판례로 따르면 그건 없어. 근데 재판부는 지금 니들이 보도했으니까 니들이 입증해라 이런 거예요. 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어떻게 입증하지? 그러면- 음성 감정 전문가가 응, 이거 감정 안 됩니다라고 이미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증해요?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것에서 악의는 없고 우리가 그걸 보면 네. 그거를 보도를 안 할 기자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잖아. MBC가 그리- 조금 먼저 한 거지. 조금 네. 먼저 하고 그거를 그렇게 들렸는데 네. 아니 그 꼬마 그 나오잖아요. 그 저 왜 단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아, 홍시를 대장금. 대장금에서 예?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면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면 뭐 어떻게 해 지금 그거를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들렸다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서 말하자면 지금 9대1 정도, 9.5대 0.5의 사안을 김은혜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한 3대7 정도로 만들더니 5대5로 만들어. 5대5로 만들어서 지금 오히려 4.5대 5.5로 만들어버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정정보도문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지금 항소하겠죠. 하겠죠. 항소하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건 정정보도문을 요구하는 측이나 받아들이는 측이나 이거 어떻게 쓰지? 굉장히 고민할 사안이에요. 2심 재판부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 판사의 그 뭡니까 경력이나 이런 거는 쭉 봤는데 아,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분이던데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언론 자유 입장에서는 이거는 황당한 기사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어떻게 기사를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뉴스타파에서 나온 이 기사는 네. 저희는 소송 걸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검찰 수사 기록. 수사 기록이에요. 네. 검찰 수사 기록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지금 새로 발견된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23년 2월 달에 1심 판결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뭐 증인 신문도 하고 뭐 변호인이 의견서도 내고 막 다 하잖아요. 서로 다투잖아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재판부한테 이거 봐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종합 의견서입니다라고 낸 게 이 의견서인 거예요. 이 의견서가 2022년 12월 30일 날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한 그 모든 이제 그 결과가 집약되어 있는 수사 보고서죠. 예. 예, 이 의견서, 죄송합니다. 종합 의견서죠. 여기에 이제 이걸 재판부에 제출했고, 물론 이제 이 주된 내용은 우리가 기소한 권우수 회장 등등 얘들 이렇게 나쁜 애들이에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형한 대로 처벌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지만 예.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 권우수라는 사람의 범행 동기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검찰이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우회 상장하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 주식일 때부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은 권오수 회장의 말을 듣고 상장되면 몇 배 뛴다. 뭐 막말로 이런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막상 상장을 했는데 몇 배 뛰기는 커녕 몇 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권오수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오수가 이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의뢰했다. 그런데 권오수의 의도대로 초기 투자자들은 엑시트에서 잘 나갔다. 다 큰 돈 벌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가 조작 범죄가 성공한 게 맞다. 라고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호소를 하는 그런 논리적 맥락입니다. 그 초기 투자자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부터 예.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네. 김건희와 최은순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다른 전주들 몇 명? 4명 더 있어요. 4명 총 더 있어. 6명 중에 총 6명. 예. 근데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은 상장 되기 아주 한참 전에 예. 상장이 지금 2009년 초에 됐거든요. 예. 2007년부터 이미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가 그 증자를 할 때 이제 비상장 주지만 유상 증자를 할 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투자자이자 예. 지인이자 측근인 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주가 조작 작전 기간 중에도 계속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6명을 탁 찍어가지고 얘네 보세요. 얘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김건희, 최은순도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돈을 벌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범죄로서 예. 판명이 되려면 예. 그 다음에 필요한 요건은 뭡니까? 돈을 벌었다. 돈을 안 벌어도 사실은 주가 조작이 맞아요. 될 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정 매매 서로 간에 분명히 인지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았다. 예. 핵심 요소는 예. 주가 조작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렇지. 작전을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정에 나오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몰랐다고 그러죠. 누가 알았다고 그렇지. 합니까? 예. 저는 모르고 샀어요. 혹은 뭐 누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가 음. 어떻게 판단을 하냐? 여러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얘의 거래 패턴 그리고 이를테면 얘가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몰빵했냐 라든지 이게 합리적 투자냐? 예예예 라든지 뭐 그리고 뭐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의 연락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보고 그러네.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너는 알았어, 너는 몰랐어. 문자 이렇게 하는 메시지 거예요. 이것만 봐도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팔어, 지금 사, 뭐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 간의 연락은 없죠. 왜냐하면 권오수가 중간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권오수와 김건희 사이에
그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됐느냐? 이건 안 된 거예요. 그게 없었을까? 없었죠. 없었다. 네, 왜냐하면 전화기를 어. 이게 이 사건 자체는 지금 2010년, 11년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근데 권우수 회장 수사한 게 언제입니까? 2021년이에요. 10년 음. 전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네. 근데 다른 문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 그 주가 조작 작전의 2차 주포 그 토로스증권 지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옛날 전화기를 갖다 냈어. 아, 그래서.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건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뭐 김건희야말로 뭐 압수수색 당해 안 당했고 그 전화기도 옛날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증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그렇죠. 어.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이랑 전화하고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는 그거를 보관하니까. 보관하니까. 네,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고 예. 있고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주가 조작 세력 네. 어디였죠?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삭스 이모 씨의 뭔가 지시나 그렇죠. 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게 많이 그렇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봐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보도에 클로징 멘트에 그렇게 썼는데 생각해 보면 2017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가 공개가 된 해거든요. 그렇죠. 2017년 말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예금이 50억 원이었어요. 말 기준으로. 네. 그러면 자 어제 저희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 작전으로 13억 9천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김건희만. 김건희만. 최은수는 얼마 벌었어요? 최은수는 9억 원. 와. 그게 둘이 예. 합해서 거의 25억 원 벌었네. 23억 원. 23억 원. 정확히 숫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한국 거래소가 모든 데이터를 보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이 아니에요. 추정이 그냥 아니라 원 단위로까지 나오겠네. 네. 예. 김건희 여사는 13억 9천 2만 8천 90원. 최은순 씨는 네. 9억 134만 9천 195원. 그래요. 네. 와. 물론 여기서 수수료는 빼야겠지. 수수료 빼야 되고. 예. 네. 어쨌든 음. 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금투세를 네. 폐지하자고 한 건가? 5천만 원 이상 팡팡 벌어봐서. 근데 단순히 계산을 하면 예. 보세요. 2017년에 50억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로 번 게 14억이야. 그럼 적어도 그 중간에 딴 걸로 더 벌었겠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11년 10년에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작전 시작될 때는 36억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 얼마를 투자했냐? 저희 계산으로 17억을 투자했어요. 17억. 36억 있는데 예. 그중에 17억을 한 종목에 몰빵을 한 거죠. 절반을 그것도 네. 거래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코스닥에. 당시 시총이 예. 2,3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에 17억을 투자해. 17억을 몰빵을 한 거. 그것도 17억을 몰빵을 했다가 2, 300억짜리 시가총액. 예. 처음에 너무 냄새나다. 진짜 너무 냄새나. 3억 벌고 나왔는데 예. 팔자마자 또 들어가 17억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올라서 팔고 엑시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가 조작을 인지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최경영 앵커가 말씀하신 그 통정매매,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녹취록 예.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저의 주관적 판단이지만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조인들이 주로 쓰는 용어로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죠. 그때 우리가 정리했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3,300원에 그렇죠. 그 8만 주 매도 때려? 네. 때리셈? 예. 그거. 예. 이제 거기 그날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까지 확보를 한 거고. 그렇죠. 그게 11월 1일이죠. 10월 28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와요. 11월 3일, 4일 계속 통정 매매가 있는데 그때는 녹취록은 없어요. 녹취록은 저희가 확보를 못했지만 11월 3일인가? 그날은 최은순이 판 걸 김건희가 사.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통정 매매는 이미 확실하다. 그건 이미 이제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거니까. 그렇죠. 통정 매매 확실하고 음. 거기에 김건희가 얼마나 개입했느냐. 이 음. 부분은 매우 믿을 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생각되는 녹취록이 있다. 이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보도했었지만 그 2차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 한 직원의 노트북에서 그렇죠. 파일명 있었죠. 김건희.xlx라는 파일이 나온 거죠. 엑셀 파일이 있었죠. 엑셀 파일이. 그걸 열어보니 어. 김건희의 계좌 2개가 나오고 거기에 잔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나왔죠. 네. 자, 그렇다면 아직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1차 작전 때는 우리가 이상한 놈 만나서 잠깐 맡겼다가 손해본 거 알고 절연했고 4천만 원 손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 때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법률지원단에서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당시 우리가 따져보니까 평가손익으로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소장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공소장을 분석해서 김건희 여사 그 뒤에도 거래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걸 보도를 하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보고 물어봤거든요. 손해본 거 맞냐? 손해봤냐? 벌었냐?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는데 내가 계산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요. 당시에는. 진짜 거짓말일 네. 가능성. 게다가 이게 지금 일단 최은순, 김건희는 왜 빠져나갔는지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네. 빠져나갔다면 그러니까 네. 무죄가 아니라면 예. 따져봐야 된다는 게 뉴스타파의 네. 주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제발 좀 특검을 하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은 못하지만 언론사니까. 아, 특검을 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요. 예. 예. 아니 뭐 했죠. 예. 했는데 했잖아요. 특검 예. 저희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예. 특검이 정말로 출범이 되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저희는 당연히.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저희가 뭐 특검을 해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근데 잠깐만 그 두 명은 그렇게 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예. 사실상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지금 빠져나간 것 같고 네. 네 명은 네. 아까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전주 6명 중에서 최은순과 김건희를 제외한 네 명은 네. 네 명은 지금 기소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일단 설명을 한 명씩 드리면 예. 그 처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저희가 경찰 내사 보고서 그 보냈을 때 그 김건희 씨를 권오수 회장이 그 주가 조작 세력 주포한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강남의 그 논현동에서 예. 소개를 해줄 때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만 소개해준 게 아니라 다른 2명을 더 소개해줬어요. 자기의 오랜 지인이자 초기 투자자 2명을 더 소개해줬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각각 김모 씨, 양모 씨인데 김모 씨가 10억 3천만 원, 양모 씨가 10억 9천만 원 벌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예. 근데 이게 뭐 헌법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정확한 것일 거고. 그리고 다른 주주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정모 씨, 한 명은 이모 씨인데 이 정모 씨는 완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주식시장의 슈퍼개미. 아 그래요? 불린 돈이 엄청 많은 사람. 나중에 이야기해줘요.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대구 사람인데 아 권오수 회장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억씩 굴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적어도 몇백억? 예. 어쨌든 이 사람도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25억 원, 25억 2천만 원. 그리고 이모 씨라고 이 사람이 중요한데 예. 이 사람은 검찰이 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이모 씨랑 권오수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단 이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마치 김건희 여사처럼. 근데 이 네. 네 명 다 기소를 다 불기소 났어요. 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렇죠. 정황 많다. 나머지 4명 어떠냐? 음. 꽤 있어요. 나머지 4명도.
생각해보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 그거 내가 한 거잖아. 그거 또 최은순이죠. 최은순이 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스스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음. 아이, 내가 저기 도이치모터스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치. 그거 뭐,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또 빨리 팔아. 그건 다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예. 아이, 권 회장이 말하기를, 어. 3,500원까지 떨어뜨려야 된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 조작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인지했고 네.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같이 동참했고 통정 매매했고 그렇죠.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은 한 거지. 어쨌든. 그리고 최은순 있죠. 예. 김건희 있죠. 예. 다른 네 명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주주 김모 씨. 공교롭게 이 사람 이름이 김땡희여서 작년 대선 때 KBS에 오보를 했던 게 그렇구나. 김건희인 줄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투자 액수인가 뭐 오보를 한 건 있는데 어쨌든 김모 씨. 이 사람은 1차 작전 때 주포 이모 씨를 딱 만나고 안 들어갔어, 이 사람은 그때. 딱 보니까 좀 믿음이 안 가고 예. 수수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안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2차 작전 때 이 사람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들, 딸, 계좌 전부 다. 언니 계좌 아. 다 동원했고 심지어 2차 작전 세력한테 자기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서 줬어요. 근데 이 기소 안 당했어요? 기소 안 됐어요. 기소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 그것도 써놨는데 각각 다 그런 게 있는데 기소 당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기소 당한 사람들 중에 특히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가 조작 방조로 기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 3명이.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 증권사 2명은 증권사 직원이고 1명은 전업투자가인데 증권사 직원이 이제 증권사의 자기 선후배들 중에 도이치모터스 이제 한 사람들이 예. 정보를 줘가지고 산 거야. 예.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거 올라간대요. 산 거야. 음.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주가 조작 방조로 네. 기소해서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벌금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산 액수도 뭐 2억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어휴. 근데 이 사람들은 기소해놓고 김건희, 최은순을 비롯한 이 쩐주들 6명의 쩐주들 기소 안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은 어마어마한 한국 최고의 권력의 특수관계인들이고 예. 이 4명도 대단한 사람들 혹시 뭐 검사랑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의 생각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기소를 하면 줄줄이 김건희, 최은순을 기소 안 하는 게 너무 이 논리가 안 서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는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기가 너무 똑같고 예. 한 짓이 너무 똑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6명 중에 이제 따져 보면 그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은 김건희가 제일 많잖아요. 예. 참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것은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슬프지만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운이 좋다. 그렇죠. 엄청 운이 좋네요. 네, 그런 거죠. 한 10억씩 벌었는데 네. 나중에 주포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는데 본인들 쩐주들 4명은 네. 살아남았어. 그다음에 아주 그 조물아기들은 다 또 기소되고 이 사람들은 또 살아남고. 그렇죠. 그 6명이 95억을 벌었거든요. 6명이. 6명이 95억을 벌었어. 예. 최은순, 김건희까지 합해가지고. 합쳐서. 예, 합쳐서. 그러면 최은순, 김건희가 23억 벌고 이 사람들이 95억 벌었으면 아니 합쳐서 95억. 그렇지. 그러니까 95 빼기 23을 하면 72억인데. 그렇죠. 그 중에 2명이 25억씩 벌었어요. 그렇군요. 예. 야, 이 쩐주들 많네. 예. 예. 2,300억짜리 시가총액 그런 조그마한 네. 회사를 통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엄청 번 거네.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그 나중에 주가 조작 끝나고 난 시기에 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신주 인수권을 사서 또 돈 번 게 있거든요. 예. 한 2억 넘게. 음.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헐값에 산 것도 있잖아요. 예. 이때도 그 4명 중에 이모 씨라는 사람, 예. 권오수랑 경제공동체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김건희랑 같이 그 신주 인수권도 같이 인수했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도 같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지금 제가 뭐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혐의를 두는 게 지금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음.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냐 이것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4천만 원 손해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네. 뭐 1차 작전 그때 그 네. 돈 다 빼고 계좌 다 빼고 그 다음부터는 절연했다. 절연했다. 관여 안 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막 네. 계좌에서 돈 오고 가고 예. 그리고 주식 거래하고 그런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 증권사 직원이랑 전화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번이나 지금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예.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이거를 수사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로 네. 주장이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예.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예. 지금 물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강하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느냐 음. 이성윤 당시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이때도 사람 비속어를 쏟아내셨네. 그렇죠. 네. 이때도 비서거를 원래 그 좀 욕을 잘한다는 거는 서초동이 유명하잖아요. 솔직히 예. 말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 본인은 저 위에서 검찰총장이 아주 지켜보고 있고 예. 자기는 인사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게 지금 음. 이성윤의 주장이죠. 주장이죠. 예. 그럼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나중에라도 대통령 끝난 다음에 네. 이거는 형사 소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음. 어떻게 특검에서 결론이 나고 예. 그리고 그 또 2년 동안에 음. 특히 또 우리가 초기에 예. 그 시민보 기자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그 내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던 작성됐던 시점이 몇 년이었죠? 2013년이요. 2013년. 예. 2012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결혼을 하죠. 2012년 3월에. 12년 3월에. 예. 그리고 11년부터 네. 뭐 연인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여간 법적으로는 2012년 3월에 결혼을 예. 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 내사 보고서는 2013년에 나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내사 보고서가 왜 덮였는지도 그때는 네. 이슈였었어. 맞아요. 잠깐. 예. 근데 이제 언론이 또 모른 척했지. 네. 이건 사실 저도 취재가 안 된 부분이라 잘 모르겠어요. 왜 덮였는지. 그렇지. 네. 모른 척했단 말이야. 예. 근데 2013년에도 윤석열은 검사였거든. 그렇죠. 예. 검사였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지구 그 땅 이야기할 때도 여주지청장이 예. 예. 거기 양평이라는 곳이 여주지청 관할이거든. 관할 지역이죠. 예. 관할 지역이거든. 예. 그리고 양평 군수인가 시장인가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 됐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부산저축은행도 그때 당시에 주임 검사가 아니었으면 뉴스타파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보도한 검찰 보고서를 보면 이 수익을 계산할 때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 기간.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의 수익이에요. 아, 이게 예. 23억이? 예. 그러면 14억이죠. 그럼 김건희만 따지면. 예. 그때는 예. 뭐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를 안 했던 그 시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안 하고 2010년 초 거부터 2009년 말 거부터 기소를 하긴 했죠. 그랬잖아. 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수익 구간이 2011년 말인데 2년 반 정도 되는 2년 반 동안 14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3개월 뒤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랬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내 신부 될 사람이 3개월 전까지 주식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14억을 벌어왔어. 나랑 결혼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개털이야. 뭐 2억인가 밖에 예. 없었지. 예. 그럼 이 와이프가 번 돈, 편익을 내가 누렸냐 안 누렸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도 충분히. 네.
아니, 충분히 제기할 수 그 있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데 살고. 좋은데 실제로 서초동 네. 아크로비스타. 네. 예. 그러면 이것은 비록 결혼하기 3개월 전까지의 수익 계산이지만 본인이 결혼해서 그 편익을 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가 조작 수익금에. 그렇죠.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걸 수사하지 말라고 막는다? 그건 이거는 너무 심각한 권한 남용이나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이해 충돌 받지.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가 네. 사실은 저도 이제 뉴스타파 6년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를 왜 그때 제가 인용 보도를 했냐면 네. 뉴스타파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보수적으로 계산하면서 보수적으로만 말할까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추정 일종의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갈 수 있거든. 저는 사실은 직권남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한 중도적으로만 생각해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2013년부터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 위치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네. 취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취재를 안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용 보도를 뉴스타파 같은 매체에서 하면 좀 쉽게 하는 편이죠. 네. 그냥 뭐 믿고 고맙습니다. 쉽게 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는 또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쟤들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할까? 이미 내 마음속으로는 네. 진실은 다 이미 끝난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직권남용까지는 형사 기소가 될 수도 있겠다. 예. 대통령직 동안에는 형사소추 못 당하니까 예. 그 이후에는 이거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그걸 좀 넘어서는 상황이 이 사건 때문에 도래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정말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는데 근거가 있는 거. 근데 왜 요새는 인용 보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찍혔잖아요. 그 좌파로 찍혔어. 반국가 세력으로. 근데 사실 어제 나간 보도 같은 경우는 예. 저의 감각으로는 예. 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어제 8시에 나갔으니까 내일 정도 뭐 다음 주 정도면 모든 언론에 나와야지. 일면에 나와야 되는 나와야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검찰 기록이잖아. 그렇죠. 검사들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근데 이거는 그거 가지고 단두꼭지를 2-3개씩 만들어내는데 그건 말도 아니고 이건 네. 문헌으로 글로 돼 있어. 네. 예. 그것도 법원에 제출했어. 중간 수사 보고서도 아니고 예.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인데. 최종 의견서. 근데 와 저는 조금 지난번에 녹취록도 사실은 마찬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무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서 자체를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공개를 하고 안 볼까봐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공개한 검찰 보고서는 총 132쪽인데 김건희, 최윤순 두 사람의 수익은 그 중에 20쪽에 나와 있다. 라고 제가 얘기까지 했어요. 워낙 게으르니까. 찾기 쉬우라고. 워낙 게으르니까 이거 한 번만 보면 네. 20쪽에 나와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뭐 1시간이면 다 그냥 기사 쓸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예. 다 보기 힘드니까. 예. 근데도 근데 사실은 이런 거 하라고 연합뉴스 만들어놨는데 연합뉴스 정말 이상한 것만 하거든 요새. 지난번에는 있잖아요. 네. 제가 요새 그 미디어 알릴레오라고 노무현 재단에서 그거 유시민, 하는데 예. 아니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스는 또 따로 할 거예요. 알릴레오의 자매품이구나. 예, 알릴레오의 자매. 네. 자매품인 미디어 알릴레오를 하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황당한 기사를 쓴 거를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어떤 거냐면 연금이 좀 이번에 올해 수익률이 좀 한 12% 잘 나왔거든. 네. 근데 그게 국민연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지난해에는 사실 지지난해는 마이너스 한 8%가 났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80조가 났거든. 네. 뭐 기저 효과랄지 뭐 뻔히 아는 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이번에 이게 정말 연합뉴스에 있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네. 데스크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이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네. 총선 앞두고 세상에 복지부 관계자 익명의 복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해인가 특별하게 수익률 제고 방안을 지시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는 안 했지. 그 인과관계라는 말을 안 하고 네. 열심히 뭐 그 이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그게 네. 마지막 마무리 문장이에요. 김정은이네, 김정은. 딱 내가 그래서 네. 그 문장을 보고 미디어 알리려고 해서 이거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횡단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러네요. 거의. 완전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수를 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거고요. 알 리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펀드 매니저들이랄지 그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연금 거기에 말을 해서 그게 12%의 수익률로 이어졌다는 것 같은 뉘앙스로 기사를 쓰는 한국의 기관통신사, 한 나라의 기관통신사가 있고 그게 데스크의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익명의 관계자의 말로 마지막 문장으로 표시가 되고 헤드라인은 내년에는 3.6% 연금이 오를 거니까 너희들 좋겠지. 그 이유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만큼 맨날 반영하는 그런 연금이잖아요. 그런 기사가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요새 쓴다니까? 아니, 저 연합뉴스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KBS에서 또 그 시사기획창? 네, K 외교를 찬양하는 뭐 프로그램 만들었다면서요. 그게 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거에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그 최땡땡이라는 기자가 썼더만. 근데 그 바이라인 나왔으니까 최성원 기자라는 사람이 썼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를 쓴 사람들이 과거 뭐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 때 KBS 사장이었던 이병순 사장이 그런 기사, 순방 갔다 오면 뭐 찬양하는 기사. 그때는 뭐 그런 시기였다라고 치는데 하여간 그런 기사들을 많이 양산했던 시기가 80년대 하여간 중반부터 말까지. 그때 뭐 다큐멘터리 만들었다고 하면 전부 다 그런 거였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입사 전이라. 네. 나도 입사 전이야. 미디어 포커스 없었죠. 예, 저는 한 번도. 예. 미디어 포커스를 가서 네. 옛날 자료 화면을 다 지하 보셨구나. 2층에 가가지고 네. 선배들이 했던 거를 다 돌려봐요. 저는 특히 그거를 열심히 본 사람인데 속 터져 돌아버립니다. 네. 이 사람이 나를 가르쳤구나. 네.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저널리즘이라는 걸 배웠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헛소리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나중에 후배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네. 황당한 기사들 많습니다. 황당한 기사들. 근데 다시 막 한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그 얘기를 안 했네. 어떤 이야기요? 그 아까 6명의 전주, 갑자기 또 얘기 돌아와서 죄송한데. 딱 좋아. 네, 6명의 전주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6명의 전주 전부가 불기소된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데, 그래도 나머지 4명은 수사를 받았어. 수사라도 받았구나. 한 명은 검찰에 4번 불려 나왔어요. 4번이나 불려는 나갔구나. 한 명은 압수수색도 당했어요. 압수수색도 당했구나.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때 수사할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부르잖아요. 예. 나중에 재판 때 나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계속 아프다고 못 나온다 그랬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미국으로 한국에 왔는데도 이제 한국에 와 있으니까 재판 나오세요 했는데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하니까 몇 번 안 나오니까 강제 구인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해줘가지고 그때서야 나왔어 이 사람도. 병원에서. 네.
또 한 사람은 그 대구에 계신 분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네, 슈퍼개미. 슈퍼개미. 힘들어서 못 나간다. 아. 서울까지 못 간다 했더니 검사가 대구까지 가가지고 대구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인데 그냥 걸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데. 근데 유독 중앙지검에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집 앞까지. 그렇죠. 예.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한 차례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1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엔 없어. 그러니까 검찰이 서면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판사에게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상황이고 그 실제 받았나 좀 의심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은순 여사는 전혀. 최은순 여사라고 했네요. 최은순 씨는 전혀. 네. 예. 아니 뭐 할머니니까 여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전두환만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예의를 갖춰주는 거는 여사 되신 분들한테 뭐 상관이 네. 있습니까? 네. 예. 전두환을 자꾸 대통령으로 하고 부르자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예. 그런 게 만약에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랑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다른 정치인이나 혹은 뭐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다면 이 말도 안 되지. 지금 사실. 말씀드린 하나하나가 엄청난 다 기사거리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매일 하나씩 털어서 일면을 그렇지. 일주일 동안 채울 건데. 근데 이게 권한쟁의 네. 심판 들어가서 헌재에서 예. 저는 뭐 전현희 전 국민의힘이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픽스 TV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인용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 식으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판사 출신들 헌재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나이브하게 보지는 않고 그리고 뭐 청구인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네. 측면보다는 네. 예. 그리고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 음. 거부권은 거부권이고 음. 그다음에 그 가족이다. 네. 지인이다. 네. 뭐 이것과 거부권이 이게 딱 아기가 들어맞나 그러면 법이라는 게 이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아야 네. 인용을 하니까 근데 저는 예, 기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보면 저희가 20년 2월에 이걸 처음 보도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걸 수사해서 털 기회가 있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 밀려서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그만두고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계속 이게 밀려서 말하자면 이연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이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또 이번에 누르잖아요. 점검 끝나고 이거 또 불거집니다. 그래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이 네. 특검은 절대 안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국회 그 총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고 네.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런 네. 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이런 생각은 해요. 아까 계속 제가 직권남용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가서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제대로 가서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 모든 행위들 검찰총장부터 과거 검사 시절 그 다음에 대통령 때까지 네.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 때까지 그 본인이 한 모든 행위가 어떤 이해상충이 아니었는지 직권남용이 아니었는지 끝까지 정말 악귀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다. 밤의 악몽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 돼버렸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득을 취하질 않았잖아. 고속도로가 변경이 안 됐잖아. 뭔가 펜딩 돼버렸잖아요. 예. 그냥 딱 거기에서 스탑했잖아. 네. 그러니까 법을 좀 아는 원희룡 장관은 이거 추진하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네. 딱 스탑을 해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그냥 야당 탓하고 이걸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하면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해서 밀고 가버렸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뭐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수익을 큰 특혜를 준 거니까 이거는 뭐 걸면은 짝짝짝짝 걸리는 거가 되겠죠.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게 변경이 안 된 게 밝혀진다면 그에 반해서 이 사건은 이미 끝났잖아. 수익이 다 났고. 끝났잖아. 네. 결과가 나왔어. 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회피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자리 검사, 검찰총장 네. 그 전에는 뭐 특수부 뭐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 특검이 문제 안 삼을까? 그러니까요. 어. 이게 피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중에는 이게 예. 눈덩이처럼 저는 예. 불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동글동글동글동글해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음, 이렇게 커진 것도 그렇지. 이게 지금 계속 피했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의 문제야. 그렇죠. 어.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만 또 끊어보면 이거는 뭐 검찰 주장대로 하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2009년 전에도 권오수 회장과 관계가 있었고 2012년 뒤에도 심지어 2016년 17년까지도 권오수 회장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경제적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뭐 이상가 뭐 했잖아요. 뭐 그게 명함뿐이 이상인지 네.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본인은 예. 그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 지속적인 한 10년 내에 걸치는 관계에서 권오수 회장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돈 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네. 경제적인 기회를 계속 줍니다. 코바나 콘텐츠도 네. 후원도 하지 않습니까? 했죠. 네.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요 사건만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죄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권오수 회장은 대체 왜 김건희 여사한테 경제적인 기회를 줬을까? 이걸 따져보면 그게 과연 뒤에 예, 김건희 여사가 검사 남편 검사 남편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런 기회가 왔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 그렇게 보면 단순히 이 특검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경제적 수혜, 권오수 회장을 받았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 검사라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는 뭐 가령 시민보 기자는 네. 골프 안 치죠. 네, 저는 미국에서 골프를 배웠기 때문에 제 돈 내놓고 제가 칩니다. 네. 예. 전 테니스. 테니스 저도 테니스 좋아하죠. 테니스 탁구 다 하는데 네, 골프 등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골프를 하다 보면은 그 검사 출신의 변호사 후배를 만나요. 근데 오랫동안 검사를 했던 그 변호사 후배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네, 나는 진짜 내가 90개 골프에서 한 90개 정도면 보기 플레이어인데 보기 플레이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네, 네, 검사 시절에는 네, 네, 네. 검사 20여 년 한 동안에는 오래 했죠. 그리고 고위 간부였어요. 진짜 보기 플레이어인 줄 알았대 본인이. 네. 근데 나와서 지금 저 변호사를 하니까 본인이 백돌이도 안 되는구나. 그 어떻게 그래요? 봐줄 수 있어요, 골프도? 아유 검사님 그 좋은데 놓고 치세요. 아, 아유 검사님 나이스 샷. 들어갔습니다. 이미 안 들어간 걸 들어갔다 그래요? 아니 이 정도 떨어져 한 1m,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간 걸로 치는 거구나. 나이스 뭐 오케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플레이어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 예. 그러니까 고개를 못 숙였던 거지.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한 얘기죠.
왜? 골프랑 선거는 고개 먼저 쳐들면 진다. 진다. 그 요새 그 막 고개 쳐들고 막 이렇게 네. 하시는 분 있어요. 도파민 많이 분비되는 네. 전 검사 출신의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분이 있는데 네. 그때는 몰라. 권력이 있을 때는. 음. 권력이 있을 그 정도로 골프를 누구랑 치건 검사들의 핸디캡이 10개나 20개 정도 낮아지는 아, 게 한국 사회예요. 저는 뭐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고 골프도 쳐본 적이 없어서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반칙과 반칙이 쉽게 용인되는 거야. 골프에서는 네. 그대로 있는 그 공 그대로 치는 게 페어 플레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공을 막 옮겨서 치고 그런다는 거. 그럼 안 되면 벌타를 맞고 이제 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을 옮겨 주거나 옮겨 치는 게 상식적인 거지. 검사와 골프를 치면 그렇구나. 그런 사회에서 그런 골프장에서 살았던 거야. 많은 검사와 검사 가족들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저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 저는 좀 국민들과 많이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금 아니 대통령은 국세청을 관할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수반이니까. 네. 네. 그럼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는 복지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국방 예산이든 네. 교육 예산이든 국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여러분이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통령이고 세무 당국자지. 세정 책임자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세금 많이 뜯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뜯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관점은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골프 많이 치는 장인 장모가 돈 많은 또는 본가가 돈 많은 검사나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나 사업가들이나 불로소득자들이 아니면 미국에 왜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나는 돈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나는 세금 제대로 내고 싶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천박한 생각이죠. 세금을 뜯긴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부자들을 대신해서 재건축 용적률을 팍팍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대장동은 또 왜 공적 개발 안 했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네. 시행사예요. 그 사람들이 화천대유야. 그렇죠. 네. 법적 지위는 화천대유하고 똑같아. 시행사야. 네. 재건축이라는 거는 다 멸실 아파트들 다 그냥 부시고 나면 거기는 멸실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건 남아나지가 않고 그때부터는 토지세만 나와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야. 재건축 조합이라는 건 시행사야. 네. 근데 시행사들한테 용적률 500% 줘가지고 특혜 주면서 세금 뜯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예. 세계관이나 이 정신 세계가 본인이 살아온 이 직업군과 또 사회적 계층 뭐 이런 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력히 의심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골프를 치는 뭐 1년에 한 4-5번 칠 거예요.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도 그런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만나야 저는 제 돈 내고 치는 거니까 네. 만나서 그 어떤 그들의 생각이나 정보를 듣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 네. 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순진한 거야. 그런가요? 사실은 순진해서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먹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 아,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아니 과장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 과장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다 추정으로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한 중간 정도의 전제나 추정만 해도 네. 얼추 들어맞는 네. 그 정도로 사악한 그리고 물론 선의도 있지. 네. 우리 시민보 기자 같은 선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선의는 한 요만큼 되고 이익은 이만큼 되는. 네. 예, 이익은 이 방만큼 되는. 선의는 이만큼 되고. 네. 그게 한국이에요. 제가 보는 한국은. 예. 한국의 현실은. 네. 그래서 너무 사람의 선의를 믿지 말라. 인생 강의처럼 돼버렸네. 아이 자우리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래도 저희는 네. 선의를 믿고 원칙을 지키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되니까 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끝까지 남겠습니다. 저희. 예. 네. 그게 너무 슬프게도 이 사연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저는 유튜브를 안 하려고. 아 그때도 그 말씀하시더니 뭐 이민 간다 뭐 이런. 나는 이 김건희 사건을 볼 때마다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알았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예.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자꾸 그건 말도 안 되죠. 우겨서 좌우지간. 네. 여하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볼 때마다 네. 그만하고 싶다. 힘 빠진다. 저는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네. 또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또 화가 나잖아. 네. 예, 화가 나면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럼요. 될 때까지 예. 한번 해봅시다. 특검이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특검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말이야. 현실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려면 예. 뉴스타파의 보도가 네. 500만 원 봐야 돼. 아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뉴스타파 좋은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도 100 몇십만 명 되잖아요. 125만 명. 125만 명 되잖아요. 네. 근데 팩트가 유한 팩트나 뭐 이런 게 없는 네. 유튜브 들도 수십만씩은 보는데 예. 왜 뉴스타파는 저렇게 조회수가 낮을까? 맨날 이야기하잖아. 네. 예.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쇼를 제가 이 몸을 던져서라도 뉴스타파를 좀 살려놓겠다. 뉴스타파가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네. 보도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앰플리파이어 증폭기가 되든 스피커가 되든 돼서 좀 살려놔야 되겠다. 예. 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500만 원 봐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 9시 뉴스가 지금 많이 꼬꾸라져서 우리 때는 뭐 이런 숫자가 상상도 못했는데 예. 시청자 숫자가 100만 이렇더라고. 그거밖에 안 돼요. 하루 숫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깜짝 놀랐죠. 200만, 100만 그래. 황당하지? 저희 때는 네. 그 시청자 수로는 안 하고 안 했지. 예, 시청률로만 해가지고 그렇죠. 정확히 비교를 못 하겠는데. 근데 원래 우리가 2%나 1%가 30만, 예. 2% 할 때 한 60만, 50만, 60만 잡았거든. 맞아요. 예. 근데 우리 때가 한 15%까지 나왔잖아. 네. 잘 나올 때. 아니에요. 15% 나오면은 못 나온 날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옛날 말하는 거고. 저 KBS 있을 때. 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예. 예, 한 2, 3년 입사자들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쫙 치고 올라가서 20%까지 나오고 그랬었지. 예. 그러면 30만만 계산을 하면 15%면 450만이잖아요. 예.
450만, 500만이 볼 때가 있었다니까. 네. 데일리로. 그렇죠. 근데 지금 100만, 200만 본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구나. 많이 줄었죠. 예. 그렇게 따져보면 겸손은 힘들다가 네. 매일 네. 실시간 동접자 수가 15만, 음. VOD가 100만이 넘어요. 네. 근데 뉴스타파가 좀 재미없긴 하지만 네. 그 몇만이나 또는 어떤 거는 몇 천이더라고. 아니, 그걸 보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회적 이슈도 다뤄야 되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최강 시사 할 때도 그런 이슈를 다루면 예. 조회수나 동접자 수가 확 떨어져요. 저도 그렇죠. 알아. 네. 저도 알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폭발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리고 중요성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회적 중요성으로 따지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의 가치를 따졌을 때 네. 중요성은 대통령과 관련된 거. 그래서 대통령의 조금 이해하기 힘든 좀 뭐 질라진 코멘트 네. 누구든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게 나와도 단신으로라도 써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 그럼요. 예.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래서 500만 원 보셔야 된다. 이거를 꼭 보라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하여간 이 관련해서 계속 네. 모실 테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고 하여간 최대한 알려야 된다. 저희는 안 알리면 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 네. 중요한 건 또 다른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소수자로 남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 역사는 이기는 사람이 쓰는 거야. 역사는 이기는 사람이 쓰는 거라고. 이거 한 4, 5년 지나잖아? 네. 안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그럼 나 이민가 진짜. 아니 4, 5년 지났는데 안 밝혀졌어. 네. 예. 그러면 이 나라는 살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로. 이 나라에서 뭔가 공적 가치를 위해서 나나 내 열정과 노력과 내 재산과 모든 거를 내 인생과 내 아이들과 내 시간과 모든 거를 다 희생해 가면서 돈 버는 거 뻔히 어떤 길인지 아는데 그 길 안 가고 산 인생이 아깝다니까. 저는 어쨌든 씨앗을 뿌리는 마음입니다. 이게 언제 자랄지 모르지만 진짜 크리스찬이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저는 이 도이치모터 사건 처음 보도할 때도 네.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죽더라도 내 후배들이 네. 그런 내 후배들이 예. 민주주의를 언론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떤 씨앗은 어. 싹도 안 나죠. 싹도 안 나. 네.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데. 근데 왜 저 교회는 안 다녀요? 저요? 예. 아니 나 여기서 선교해. 포교. 근데 우리 어쨌든 이렇게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 아닌가? 철학과. 철학과 출신이지. 네. 그래서 종교도 많이 알아요. 시민보 기자가. 네, 한때 많이 관심이 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가끔 성경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 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새 불경에 더 관심이 많긴 하지만 예. 재밌어요. 어쨌든 이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자가 할 수 있는 거는 팩트를 취재해서 그걸 보도를 한다. 그리고 이 보도가 어떤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다. 그럼 이거 제가 중요한 거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아무도 안 받고 묻힌다. 그럼 또 다른 거 전 취재해야죠. 그렇지. 예. 뭐 외유 내강의 전형.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예.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하면 네. 또 아니 저 좋죠 뭐. 그런가요? 그게 뭐가 네. 그 제가 28년 기자 생활 해보니까 네. 그 사실 이거 보고 또 어떤 분이 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음. It's time for real talk 가지고 이거 왜 영어로 썼냐? 음.
왜 한국말 안 쓰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디자이너가 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공짜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이 알파벳 체가 아니면 아, 느낌이 안 난다. 디자인 자체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원래 제 문구는 가면 무도회는 이제 그만 이거였어요. 그거를 영어로 바꿔달라는 거야. 아, 그래서 바꾼 거구나.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가면 무도회는 이제 그만을 제가 그냥 영어로 바꾼 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영어에 환장한 사람 아닙니다. 그 어쩔 수가 없었어요. 디자이너가 요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막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개인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다. 제가 뭐 생각한 거, 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세상의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 음. 뭐 여러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는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는.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약간 보도 채널 그렇지, 그렇지. 완전 다른 거구나. 아니 네. 물론 그거는 있지. 네. 기자로서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 어떤 제 감정이나 제 어떤 솔직한 생각. 솔직한 생각 이거를 숨기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거 알 권리가 여러분한테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 어떤 생각에서 저런 말들이 나왔구나까지 알아야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제가 객관적인 척 한다고 독자나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면서 객관적인 척 했던 거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섬기는 독자나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 경로에서 내가 디딤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뭐 객관적인 척 해가지고 내가 정치인 될 사람도 아니고, 에? 내가 뭐 그것도 어떤 예. 뭐랄까요? 그 뽕 맞은 거다. 예. 그것도 쓸데없는 자기 허세다. 예. 좀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아, 네. 그런 거. 저한테 하시는 말. 아니.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 같은 그런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네. 불경을 요새 읽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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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 되기 싫다 이거지. 나 의상 28년 했거든. 해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아니 그래서 네. 선배도 예전에 뉴스타파 계실 때 일체 유심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네. 최근에는 도저히 이제 객관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단 투명성을 훨씬 더 중요한다는 그렇죠. 그 그런 말이 뜻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현대 저널리즘이 이렇게 SNS가 발달돼 버린 상황에서는 예.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고 진짜 전문가들, 네. 저널리스트들은 저널리즘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토해낼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그냥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 저널리스트는 직업적으로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에 관한 고민도 같이 하는 게 저널리즘이 계속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네. 너무 하늘 위에서 있으면 네. 그건 사실은 가공의 네. 하늘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야, 사실은 뭐 제 선배랑들이랑도 그 많이 논쟁을 했던 네. 그죠? 기억나죠? 예. 네. 근데 대부분 현실은 저 지하 땅 밑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늘인 척 하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아니 걔들은 말할 게 없. 걔들은 무슨 걔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저널리스트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런
직장인 영업사원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 아니면 또 예. 정치인들, 예. 예,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재석 기자랑 말할 때도 제가 말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좀 꾸지람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말을 많이 했네. 근데 그 팩트에 관해서는 또 시민봉 기자가 다 말했잖아. 네. 아,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나 찔리지 속으로. 아유, 씨. 근데 사실은 네. 재석이랑 이야기할 때는 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밝힐 수는 없고. 네. 예. 오늘 그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재석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밝힐 수는 없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더 붙이실 말 있어요? 아니요. 음. 없고요. 여러 가지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다음번은 불교와 기독교의 마다 저도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잘 즐기셨길 바라고요. 세상에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